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솔직하시고 진솔되시고 진심이십니다. 영부인님은 골프를 못 치십니다. 지금 밝혀졌으니까 기자지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제가 대통령을 7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솔직하시고 진솔되시고 진심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진정어린 사과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경호 처장님, 예. 저는 이 대통령님의 골프 논란 이거 보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통령은 골프 치면 안 됩니까?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1,000만 인구가 골프를 치고 있고 골프를 친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야 해야 될 행위는 아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LPGA에도 100위권 안에 여자 선수가 14명이나 있고요. 예. PGA는 4명이나 있고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그리고 경호처의 입장에서 대통령님께 만에 하나라도 위해가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제지하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기자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응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시는데 이게 인권 문제다 이런 부분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님은 우리 국가 원수고 행정부 수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금이라도 대통령님께 위협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된다면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경호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경호처 직원들의 업무 수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부산 횟집 건너편에서 사진 찍힌 것도 일부 언론이나 의원님들은 경호 실패라고까지 지적을 하셨고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덤불 밑에 울타리 밑에 엎드려 있는 수상한 행동하는 사람을 적발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 지금 CBS 기자가 노출한 거는 그 다음에 검거하는 장면만 이렇게 노출하다 보니까 약간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서는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저희가 그 기자를 적발하지 못해서 그 기자들이 숨어서 촬영한 사진이 그 다음날 언론에 나왔다면 지금보다 경호처가 더 큰 아마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겁니다. 그 논란의 중심은 경호를 소홀했다는 거잖아요. 공호 실패라고 했을 실패가 나오겠죠, 그죠? 예. 경호처에서 오히려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8월 24일, 8월 31일, 9월 28일, 10월 12일, 11월 2일, 11월 9일 대통령이 골프장 간 날이라고 언론에서 특정한 날들입니다. 7, 8회 이상 경호 행사가 태릉 CC에서 있었죠? 8월 달부터. 이 정도는 얘기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확인시켜 드릴 수 없고요. 네.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골프장 자주 간다고 이렇게 하면 네. 그것도 자, 다음. 4명이 골프 치잖아요? 그죠?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4명이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혼자 치셨어요? 동반자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동반한 날도 있고 민간인이 동반한 날도 예. 있다라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시켜 드릴 수 없지만 영부인님은 골프를 못 치십니다. 영부인은 없었다? 그럼 다른 민간인 동반자 있었습니까? 민간인 동반자 왜냐하면 경호처에서 기자에게 동반자를 받느냐고 지속적으로 물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런 질문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 현장에 안 계셨죠? 예. 네. 언론에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경호처에서 동반자를 받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집요하게 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 동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밝히겠다고 얘기하시겠죠. 근데 누구랑 쳤는지 조만간 시간 문제다,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추측성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제가요? 예.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대통령 혼자 치셨어요? 의원님 그렇게 네, 대통령 혼자 치셨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자꾸 이 민간인 동반자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저한테도 확인해드릴 수 없는 데까지,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까지만 하세요. 추측성으로 얘기를 하니 많이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사실관계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네. 답변을 했더니요. 자, 언론에서 알겠습니다.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기사화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경호 행사 중에 신원 불상의 인원이라고 쓰셨어요? 신원 예. 불상입니까? 예, CBS 기자라고 밝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최초에 발견된 지점은요. 뭐 그건 최초는 빼고 두 번째가 기자가 울타리 밑에서 자, 엎드려서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수상한 행동을 그러면 첫 했고요. 번째에서 경호처 직원이 나는 경호원입니다라고 밝혔습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안 밝혔죠? 그거는 뒷얘기고요. 안 밝혔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첫 번째 제지 장소와 두 번째 제지 장소를 말하는데 의원님, 첫 번째 제지 장소에서는 경호원도 기자도 서로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맞죠? 의원님, 그건 다음 한참 경찰청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직원 중에 경찰이 있고 사법경찰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그 사람이 경찰입니까? 기자가 경찰이에요, 그 사람이? 경호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졌으니까 기자지요. 그 당시는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를 발각한 두 번째 겁니다.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당시 구역에서는 근무자 제 말씀 입장에서는 들어보세요. 이게 기자인지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요. 두 번째 구역에서는 기자도 경호원도 서로의 신원을 밝힙니다. 맞죠? 예, 그러면 기자가 취재하고 있다는 거는 경호원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마지막 거기가 상황입니다. 경호 예. 구역이라고 설정을 하신 걸 사람들에게 인지시켰습니까? 인식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경호 구역에 은신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죠? 경호구역이 누가 봐도 경호구역인데요. 누가 봐도 경호 구역이라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취재 아니, 활동인지 거기가 경호 기자인지 구역입니까? 근무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거기가 없는 경호 구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왜죠? 저희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설정한 구역입니다. 그 그렇게 구역은 설정하면 아무데나 다 설정할 수 있는 이 거죠. 구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도. 다만 그 구역을 설정한 거는 그 구역 안에서 우리 경호관들이 사진 검문 마지막 장 검색이나 보여주세요. 출입 통제가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화된 겁니다. 그게. 자, 방금 말씀하셨던 엎드려가지고 은신해서 촬영을 했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장소가 어딘지 어제 찍어왔습니다. 찾길가예요. 저기가 숲속입니까? 저기가 은신이 가능한 장소예요? 찾기를 벗어나서 골프장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펜스에 있었습니다. 펜스 밑에. 펜스가 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숲이냐고요. 예. 예? 그러면 저게 숲이에요? 의원님, 그러면 골프장에서 아니, 근무하는 제가 근무자 저게 숲인지를 입장에서는 물었습니다. 숲이고 은신할 수 있는 장소냐고 물었어요. 맞아요? 충분히 은신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자도 12시간 동안 암살 용의자가 잠복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 기자가 암살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에 위의 상황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무자는. 그 사람이 무기가 뭐가 있었어요? 나중에 밝혀지니까 무기가 없었던 거죠.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수상한 활동을 하면 근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야죠. 경호처장님은 대통령이 일정이 잡히시고 어딜 가시면 당연히 따라가고 경호를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임무시죠. 예. 그게 골프장이 됐건 산이 됐건 그 경호처는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가면서 경호처가 해야 되는 역할, 임무가 뭡니까? 뭐 안전 활동입니다. 안전활동이요? 예. 누구의 안전활동이죠? 대통령님을 위한 사전 안전 활동하고. 그렇죠. 예. 대통령이 위해를 입을 만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대응하는 게 경호처 임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취재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일부 뭐 그 우회 요소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취재는. 정확히 표현해 주죠. 취재는 위해 요소로 판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위해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태릉 골프장에서 그 한 기자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취재 활동을 한 건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요. 취재는 또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취재의 종류는 우리 경호처 차장님께서 경호에 아주 전문가이신 것처럼 취재의 종류에는 정말 다양한 취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경찰들이 잠복 근무를 하면서 범인을 잡을 수도 있고 대놓고 노출된 상태로 직접 가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경호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취재를 그렇게 단정지어서 그 경호처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신원조사 권한을 경호처장에게도 부여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신원조회를 하겠다는 거고요.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국정원장한테만 부여됐던 신원조사 권한인데 예. 대통령실 아까 말씀하신 것 대통령 경호처가 해야 될 일이 대통령이 어딘가 갔을 때 그 위에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예. 신원조사 권한을 경호처가 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외부적인 안전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안전도 더 중요합니다. 내부 직원 구성원에 대한 뭐 판단 얼마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를 댈 수는 있죠.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고, 아무 그 말씀하신 그 내용 신원조사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이게 근데 국민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신원조사 범위가 우리 직원에 한정되는 겁니다. 예. 그 신원조사를 그러니까 왜 경호처가 하냐 이거죠. 원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인원에 대한 보안성과 책임성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걸 뭐 요청했습니다.